여기는 책과 이야기가 있는 돌다리 동네 책방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삶의 성장을 생각해보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데이빗 브룩스 지음 인간의 품격. 이 책은 우리 내면의 두 가지 성향을 설명하고 그 각각의 인격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떤 계기를 통해 변화한 8명의 삶을 통해 인생의 가치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이루어내는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누군가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장에서 읽을 추도사입니다. 이력서에는 외적인 성공을 이루는 데 필요한 스펙과 실제적 경험들이 나열되어 있겠지요. 반면에 추도사에 들어갈 내용은 한 사람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인성과 일화들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용감하고 정직하고 신의가 두터운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간관계를 이루고 살아간 사람이었는지 하는 것들 말이지요. 당신의 이력서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읽힐 추도사는 어떤 내용일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은 이력서에 나열되는 항목과 자신이 생을 마친 후 기억되는 인성과 품격에 대한 항목들 중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시나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력서의 스펙보다 추도사에 들어갈 인격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주변 환경, 교육 시스템, 목표점, 기대치 등 그 대부분의 것은 이력서의 항목에 집중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깊이 있는 인격을 키우는 방법보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방법에 대해 더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덕목에 대해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랍비 조셉 솔로베이치크의 책 고독한 신앙인입니다. 솔로베이치크는 우리 본성의 두 가지 상반된 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창세기에 빗대어 이 두 본성을 각각 아담 1과 아담 2라고 명명합니다. 그의 이 분류를 지금 주제에 맞게 바꿔 생각하자면 아담 1은 커리어를 추구하고 야망에 충실한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담길 덕목을 중시하는 외적인 인격이지요. 그래서 아담 1은 무언가를 건설하고 창조하고 생산하고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 더 높은 위상과 대외적 성공에 이르고 싶어 하지요. 반면 아담 2는 내적인 인격입니다. 내적인 인격은 도덕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품격 있는 인간성을 구현하고 싶어 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내적 인격을 갖추길 원하며 옳고 그름에 대한 차분하지만 굳건한 분별력을 갖습니다. 솔로베이치크에 의하면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서 이 두 인격의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외적 성과 중심의 인격인 아담 1과 내면의 덕목을 추구하는 인격인 아담 2는 쉽게 어울릴 수 없습니다. 야심차고 과업지향적인 자아인 첫 번째 인격과 개인적인 야망에 관계없이 더 큰 선을 목표로 하는 도덕적 내면의 자아인 두 번째 인격은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갈등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성향의 자아를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하는가 하는 것에 우리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자 데이빗 브룩스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얄팍한 성향을 타고났다. 자기애에 빠진 떠벌이가 되어 내 생각들을 마구 쏟아내는 일로 돈을 번다. 그 생각들에 대해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는 척하고 실제보다 더 영리한 척하고 실제보다 더 권위 있는 척하는 것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으스대기 좋아하는 얄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자는 예일대 교수이며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이기도 하고 저명한 칼럼니스트로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자가 으스대기 좋아하는 얄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한 이 글 앞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간성의 평가나 미덕의 기준도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그 누구도 나보다 나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 또한 그 누구보다 나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겸양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루어낸 것을 보라.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자기 광고의 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저자에 의해 리틀 미와 빅 미의 차이로 표현됩니다. 저자는 자신의 욕망을 낮추고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결함과 맞서 싸우고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는 도덕적 환경을 리틀 미, 겸손의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최대한 높이고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며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것을 성공이라고 믿도록 권장하는 문화를 빅미로 표현합니다. 빅미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끊임없이 당신은 특별하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변화를 만드는 것은 바로 나다 라고 무수히 외치는 자기 광고의 문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풀리며 살아갑니다. SNS에서는 매일같이 더 고급진, 더 그럴듯한, 더 멋지고 탐나는 다른 사람의 포장된 삶이 쏟아져 나오고 자기 자신의 모습 또한 더 이상 일상이 아닌 필터로 더 씌운 더 감각적이고 더 우월한 모습으로 업로드하려 합니다. 빅미의 시대는 개개인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풍요로운 생활, 문화적 경험을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화려함 뒤편에서 상하고 무너져가는 더 많은 인격과 관계들이 쌓여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상실과 우울함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만 보고 내닫는 자기 과시와 자기 중심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의 불완전성은 무시하거나 정당화하고 자신의 덕목은 부풀리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결국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모든 대상에 우열을 매기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 모두가 뒤틀린 목재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뒤틀린 목재에서 고든 것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 인류가 뒤틀린 목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적나라하게 인식하고 스스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인격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깨닫는 리틀 미의 문화에서 보여주는 이 같은 겸양은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더 분명히 알려줍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모르는 것이 많고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상당수가 왜곡되고 그릇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기의 프랑스 사상가인 몽테뉴는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 지식인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에서부터 스스로 깨달아가는 참된 지혜가 시작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현재의 능력주의 시스템은 가능한 한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부풀리고 자신이 누릴 가치가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주의 분위기는 우리에게 점점 더 좁은 곳에 집중하라고 요구하며 더욱 약삭빠르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능력주의 기준에 의한 상대적 위축감과 붕괴된 자아입니다. 외적인 성과를 통해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으로만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그 때문에 모든 목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성공과 과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우월감 등으로 만들어진 이 영역에서는 무엇을 성취하든지 간에 늘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빅미를 중심으로 특별하고 우월한 자기도취와 자기 확대를 키워나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본성 중 외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인격에 더 초점을 맞추고 내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인격의 세계는 무시한 채 계속해서 이기고 넘어서는 것에만 집중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프라이드란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이 단어는 좋은 의미로 쓰일 때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긍정적 성취감,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과시적이고 잘난 체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만감으로 이루어진 프라이드에는 극도의 자기 확신과 극도의 불안감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만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예민하고 불안정한 성향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자기 자신의 성적표를 변덕스러운 군중에게 내맡기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외적인 성공에만 집착하게 되면 타인의 평가에 계속 매달리게 되고 계속해서 비교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자기 스스로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빅미의 시대에서 내면의 인격을 조화롭게 키워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예민하며 자기방어적이고 타인에 대해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누구이며 내 본성을 어떻게 다듬어야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내적 인격을 조화롭게 다시 개발해 나간다면 훗날 살아온 삶을 기억할 때 진정으로 감동할 수 있는 추도사 덕목을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순간에도 삶은 여전히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입니다.